공군사관학교 1단계 합격을 통과한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2단계 바로 체력장과 그리고 면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면접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AI 면접이 작년에 시작됐고 평가 자료로는 활용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이번에 AI 면접과 관련해 가지고서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보다 더 구체적인 1단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작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공사에서 방식이나 내용 나오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또 대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평가에는 반영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체력 검사 받고 그 다음날 있는 면접이 공군사관학교 실제 면접이 되겠는데 공군사관학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오피서에서 오랫동안 경찰대 사관학교 특수목적대 입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에 많은 합격생을 내고 제가 물론 공군 장교 출신이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빨간마우라의 기수가 돼서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위해서 힘쓰는 예비생도의 길을 걷기를 희망하면서 공사 면접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군사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로 했습니다. 2차 시험의 기본적인 요소 매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1분과, 2분과, 3, 4, 5분과 이렇게 분과가 여러 개 나눠졌지만은 지금은 면접이 1분과와 2분과 기준으로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에 있어서 면접은 1분과 2분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인성검사 부분이 있죠. 인성검사 부분 자체는 점수에는 주로 그 영향력이 미비하고 주로 패스 오 페일 즉 합불, 당락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실히 MMPI-2 또는 네오 성격검사, 문장완성검사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면접입니다. 면접은 두 개 분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분과와 2분과로 나눠 진행되는데 1분과에 여러분들 항목들 확인해 주세요. 1분과 항목에서는 품성, 가치관, 책임관, 국가간 안보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국가간 안보관 또 역사관 해가지고서 논술 기준으로 공사, 역사, 안보 논술을 면접에서도 역시 여러분의 건전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국가관 안보관 관련해가지고서 S오피서의 제 영상을 참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분과의 내용입니다. 지원 동기, 일단은 지원 동기서에서 썼던 내용과 일치하게 여러분들이 면접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보다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강조해야 될 부분 것을 여러분이 직접 말로써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학교생활 자소서, 2단계에서 또 자소서 있죠. 용모 태도, 가정, 성장 환경과 관련한 2분과 면접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과와 2분과 이 두 개 분과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대비하면은 공군사관학교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면접의 1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물론 S오피서의 온라인 강의 제가 공군사관학교 60강짜리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60강이라고 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가 아주 짧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공사 온라인 특강 부분 것을 활용을 해주시고요. 오프라인에서 또는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 특강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60강을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으니 직접적으로 모의 면접 과정을 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서 60강 속에서 품성, 가치관, 책임관, 국가안보관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공군사관학교에서 출제되어져 왔던 많은 문제들을 답변 요령이라든지 사례 답변을 통해 가지고서 전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됩니다. 일단은 품성 관련해 가지고서 그리고 또 가치관, 책임관
그리고 국가안보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내적 영역과 외적 영역이 있어요. 사실은 품성 부분 것은 일부 물론 이제 주변의 환경도 바뀌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내적 요소가 큽니다. 그리고 국가안보관은 내가 국가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국가안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에 관련한 부분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외부에 대한 생각, 외적 영역 부분 것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치관과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와 같은 영역이 혼재되어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 거에 있어서 건전한 직업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자, 예전에 이런 면접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월라벨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얘기해봐라. 즉 work 라이프 밸런스. 사실은 그 예전에는 선생님 세대 때는 주로 일 중심, 업무 중심,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 이 한 목숨 영공수호를 위하여, 즉 개인을 희생해서 국가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운명을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희생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최근에 욜로라는 것이 있었죠. You only live once.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 내 삶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의 가치가 무세했었어요. 그런데 공군사관학교에서는 그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월라벨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바로 가치관 문제죠. 워크, 일과 라이프, 즉 여가와 삶, 이 사이를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 하는 부분이죠. 월라벨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했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좀 당황했어요. 그 용어 자체가 좀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월라벨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가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저는 월라벨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오로지 워킹, 일 중심이고 특히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여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답변했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공군은 굉장히 여가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여가야말로 쉬는다는 거고 그 쉰다는 것은 또 다른 생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투비행단에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프에서 조종사들이 골프를 즐기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즉 그만큼 여가 생활을 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비상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그 거리 내에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즉 공군에서는 사실은 출퇴근 개념이라든지 또 시간 개념이 다른 군보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영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군에서는 주로 간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외자, 즉 영외에서 부대 병영 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영외자라고 하고 그만큼 개인의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사실은 월라벨을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미래 전투기 조종사로서 월라벨과 같은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5분 대기, 30분 대기 그리고 근무 관련해 가지고서는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지만은 제가 오프 상태, 즉 비번인 상태, 즉 근무가 아닌 상태에서 또 대기가 6시간 정도의 대기 여유 있을 때는 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고 또 그와 같은 것이 제가 추구하는 저의 삶의 방향입니다. 비상 상황이면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일 중심의 생각과 그리고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가치 또 여가의 중요성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학생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들 봤을 때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치관 관련해 가지고 물어봤었을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서 언제든지 산화하겠다. 이거 옛날식과 같은 사관학교 면접입니다.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서도 여러 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제 온라인 영상 확인하고요. 국가간 안보관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고 국가의 3요소를 이야기했었을 때 영토, 국민, 주권 이 부분 것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안보라고 하고 이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서 본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관련해 가지고서 기본적인 1분과에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물어봤는 그와 같은 부분인데 이 분과 속에서의 분야는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도 접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 부분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그와 같은 상황 처리 능력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연습해 가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분과 면접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2분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2분과에서는 좀 더 항목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원 동기, 그리고 학교 생활, 자기소개서, 용모 태도, 가정 및 성장 환경, 국가간 안보관 같은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분이죠. 즉 자신의 내적 영역, 그리고 또 자신의 신언서판, 몸신자죠. 몸가짐이죠. 그렇죠. 말하는 거죠. 뭐 다 면접이니까. 그리고 자기소개서 글씨, 즉 뭐냐면은 수양이죠. 수양, 그리고 판단력. 이 네 가지 부분 것을 주로 평가할 것입니다. 신언서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면은 이분과 면접에 대비가 많이 됩니다. 지원 동기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앵무새처럼 외워가지고서 답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론 지원 동기의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만은 지원 동기를 포함해가지고 보다 더 자신이 강조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 것도 연습을 해가야 될 것이고요. 학교 생활 관련해가지고 생활기록부 내용, 군 관련되는 활동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군과 무관한 부분 것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서가 구별되어져 제출된 만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해당하는 항목, 특히 가정환경, 그리고 본인의 좌우명, 집의 가훈, 그리고 또 미래 공군 장교로서의 비전과 포부, 그리고 성공적인 생도 생활을 위한 4년간의 학업계획, 이 부분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자기소개서 기준으로 나는 어떻습니다. 이거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그 소개도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 예전에 7가지 항목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여기서도 국가간 안보관이 사실은 일부 들어 있습니다. 용모 태도 부분 거 당연한 거고요. 가정 및 성장 환경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집의 가훈이 무엇이고 이와 같은 가훈은 학생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얘기해 보세요. 본인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관련해 가지고서도 다양한 형태의 공군사관학교 면접이 출제가 되어진 바, 이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제대로 잘 연습을 하고서 가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결론에 따른 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하나만 물어봐도 사실은 면접관이 이 부분 거 답변하는 것만 봐도 이 학생이 예비생도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다가옵니다. 네,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선배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설명회 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멋있었고, 그리고 저도 되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조종사에 대해서 진로 탐색을 했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 초등학생도 그 정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죠. 지원 동기도 명확하게 자기가 얘기를 해주고, 가능하면은 2개 이상 복수로 그 이유를 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데는 다음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국방과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군의 과와 같은 작전 시스템, 무기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어릴 때서부터 참고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행의 원리를 비롯해 가지고서 기본적인 물리학의 많은 이론들이 공군의 특히 무기체계에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배울 때 그때 유도 추적 장치로 쓰인다는 회전체의 관성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러한 분야의 다양한 요소가 공군에서 기술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학문적으로 공부하고도 싶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기술을 직접 운영해보는 조종사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저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에 적극적인 응용이 결합된다면 저는 훌륭한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적항공기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자주 침탈하는 것을 저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 부연 설명. 마지막으로 갈 때 2가지 자기가 얘기했던 것을 반드시 요약할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저는 국방과 특히 항공무기 시스템과 관련한 저희 관심을 직접 조종을 통해서 활용해 보고 싶다는 저의 꿈과, 그리고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중요성, 이 2가지 차원에서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라. 아까 그냥 선배들이 와서 설명해 주는 거 보고 멋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네,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연습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1분과에서 진행되는 요소들, 그리고 2분과에서 진행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지금 여러분에게 다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부분 것을 연습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고,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건 의미가 없고 직접 모의 면접을 한두 번이라도 해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SOPS에서는 이와 같은 모의 면접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 과정으로 특히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군사관학교 면접에 대해서 특히 1분과 2분과의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모의 면접 과정일 것입니다. SOPS에서는 공군사관학교 모의 면접을 매년 2006년서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준비를 해왔고 다수의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생도 생활하면서 학원으로 찾아와 가지고서 서로 그 제복 입은 모습을 보고 제가 가장 인생에서 바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SOPS의 모의 면접 과정을 소개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서 면접 부분 것을 직접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이 집에서 또는 여러분의 기숙사에서 사감 선생님의 그와 같은 허락을 받고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면접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강의실 8개 중에서 무려 6개를 모두 다 비대면 강의실로 세팅을 했고 많은 장비들을 구비를 해서 여러분이 모의 면접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된 만큼 여러분들이 SOPS의 공군사관학교 면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제 모의 면접도 받아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내온 온라인 강의 60강 이와 같은 부분 것도 서비스로 본인이 받아가지고서 미리미리 숙지하고 모의 면접에 임하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공군사관학교는 합격하는 그와 같은 영광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공사비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